그 혁명적인 정치 지도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. 그 하나는 이 성직자형 혁명가고 또 하나는 그 예술가형 혁명가거든요. 그런데 그 최초의 그 사회주의 국가,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세운 레닌은 이 성직자형 혁명가예요. 그러니까 성직자형 혁명가라는 거는 이 금욕적이고 허영심이 없고 자기가 그 믿고 있는 어떤 신념, 이념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그 헌신하는 그런 유형의 그 사람이 레닌이었다면 이 히틀러는 예술가형 혁명가거든요. 그 히틀러의 전 인생에서 이 예술가 그러니까 보헤미안적 예술가인데요. 그 보헤미안적 예술가 이 예술가 기질이 계속 나와요. 히틀러가 성공할 때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파멸의 나라 빠질 때도 그 반응한 양상이 계속 그 예술 특유의 예술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그 히틀러는 원래 이 미술이랑 건축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꿈이 좌절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치 쪽으로 간 사람인데 그 히틀러가 태어난 데는 그 오스트리아예요. 그러니까 독일, 지금 독일이 아니라 그 지금 오스트리아 지역이거든요. 브라우나우 암인이라고. 근데 그 오스트리아랑 독일은 그 같은, 사실은 민족이 같은 민족이고 같이 독일어를 쓰는 같은 민족인데 이 계속해서 역사 내내 오스트리아는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그 분리돼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다양하게 나뉘었죠. 뭐 프로이센, 바이에른, 뭐 뷰르텐베르크, 작센. 근데 이 한 번도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통합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딱 한 번 유일하게 이 히틀러에 의해서 통합이 돼요. 한 번. 그런데 이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히틀러는 그 아빠가 그 히틀러 아버지는 이 세무공무원, 세관원이었어요. 세무공무원. 그래서 이제 그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지 얼마 이후에 린츠라고 그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 거기에 이제 세관원으로 있었는데,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무역을 할 때 거기 이제 그 어떤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그 받는 그런 역할이었죠. 근데 굉장히 그 사생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죠.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쯤 돼서는 굉장히 이제 재산도 많이 축적했고 또 퇴직한 이후에 연금이 나오거든요. 적지 않은 액수에.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살았던 사람인데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세 번째 부인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부인이 두 명 더 있었는데 두 명이 다 이제 죽거든요. 그래서 그 세 번째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히틀러 아버지의 외가 쪽으로 그러니까 친척이에요. 근친 결혼이었고 그래서 그 근친혼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히틀러 위로 있던 형이 다 죽거든요. 어려서.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그 셋째인가 그런데 그 살아남은 아들이니까 그 엄마는 굉장히 애지중지했는데 이 아버지는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권위주의적인 그 아버지였어요. 아버지가.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미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이제 그 꿈을 꺾고 너는 이제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걸 되기를 원해가지고 걔를 이제 기술학교에 집어넣어요. 히틀러를. 근데 이제 히틀러가 13살 때 아버지가 죽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거 때려치고 자기는 이제 미술 공부하겠다고 비엔나로 가거든요.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으로 가는데 엄마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막지 못하고 다 이렇게 엄마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들을 사랑했어요. 그러니까 아들이 하자는 대로 많이 이제 그 도와줬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 자라면서 그런데 어머니는 또 굉장히 사랑했고 이게 좀 묘하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약간 이제 그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.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이게 약간 좀 유사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박정희가 그 대구 사범 마치고 문경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할 때 그때가 이제 37년부터 1937년부터 교사 생활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히틀러가 세계사적으로 그 급부상하던 때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독일을 재무장하고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오스트리아랑 이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체코 주데텐한테 합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문지상의 그 히틀러가 또 일본 제국의 동맹국이었잖아요. 히틀러가.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사실 이제 성인기 초기에 히틀러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건 뭐 이제 그딴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비엔나에 결국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비엔나 국립미술 아카데미 거기를 이제 시험을 계속 보는데 계속 낙방해요. 계속 낙방하고 그 심사 그 히틀러의 그림을 심사했던 교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러니까 자네 그림은 이 미술이라기보다는 건축이다. 건축이다. 그렇죠.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또뭐 건축학교, 건축 아카데미 거기도 좀 준비해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기술학교 거기를 중퇴해가지고 이제 건축학교에 가려면 기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히틀러가 거기서 굉장히 그 보헤미안적인 예술가 삶을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 그림 뭐 낙방하니까 히틀러가 이제 그 바그너 작곡가 바그너의 그 오페라를 좋아했는데
그 맨날 바그너 공연 그 오페라 공연 보러 다니고 카페에서 자기 예술가 친구들이랑 잡담이나 하고 그리고 뭐 옷 같은 거 사서 입고 뭐가 굉장히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뭐랄까 특유의 그 보헤미아 예술가적인 삶을 살아요. 그러니까 좀 불규칙적이고 되게 미술 거기다 막 전념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하면서 돈 펑펑 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그 죽거든요. 어머니가 이제 40대 중반인가 후반에 유방암으로 죽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 임종 직전에 가죠. 다시 이제 그 린치로 가는데 그 어머니를 마지막에 그 계속 그 치료했던 의사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처음 봤다.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 굉장히 슬퍼하거든요. 어머니가 죽을 때. 근데 그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제 유산이랑 연금 이걸 갖고 그 다시 이제 비엔나에 가서 이제 그런 어떤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다가 그거 재산 다 날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살면서 미술 그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빈에서 그 불황아 그러니까 노숙생활까지 하거든요. 그 기간이 굉장히 한 1, 2년 정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 떨어진 거죠. 그래서 돈 다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 라스콜리니코프 같이 되는 거죠, 나중에.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비엔나에 있던 그 어떤 그 이 인종주의, 반유대주의, 민족주의 이런 사상들을 거기 이제 그가 거기서 이제 흡수를 하죠. 그러면서 그 그렇게 극단적으로 궁핍한 생활하다가 이제 그림 그린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엽서를 그려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가 그 굉장히 꿈도 좌절되고 밑바닥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한테 구원처럼 열린 게 1차 세계대전. 1차 세계대전이 열리면서 그 터지면서 히틀러가 어떤 일종의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.